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움 한 번 줬을 뿐인데 그날 이후 내 인생이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했던 인생 한 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정말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 치이고 별다른 일 없이 퇴근만을 생각하던 저녁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써도 바지가 젖을 만큼 꽤 굵은 비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이어폰을 끼고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출구를 막 벗어났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한쪽으로 피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을 때 그제야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남자는 출구 바로 앞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자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피하지 않으면 발에 걸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잠깐 힐끗 쳐다볼 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치 바닥에 놓인 장애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대로 지나치려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귀찮았습니다. 하루가 너무 피곤했고 괜히 엮였다가 경찰을 부르거나 병원을 알아봐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이미 신고했겠지. 술에 취한 사람이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발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가야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다시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남자는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옷은 낡았고 냄새도 났습니다. 누가 봐도 노숙자처럼 보였습니다. 얼굴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머리칼은 젖어 이마를 덮고 있었습니다. 술 냄새도 조금 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자의 손이었습니다. 손이 지나치게 깨끗했습니다. 비를 맞아서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손톱 밑에 때 하나 없었고 손가락에는 상처도 거의 없었습니다. 길에서 오래 지낸 사람의 손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단정했습니다. 그 손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나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히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왜 그랬는지는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결국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남자는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한 채 숨만 거칠게 쉬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도와줄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묘한 책임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그냥 두고 가면 정말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물 한 병과 삼각김밥 2개를 집었습니다. 계산하면서도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지만 이미 손에는 물과 음식이 들려 있었습니다. 다시 남자에게 돌아가 물을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물병이 입술에 닿자 남자는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그제야 눈을 조금 떴습니다. 눈빛은 흐렸지만 정신이 완전히 없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근처 병원을 검색했습니다. 다행히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택시를 부를까 고민했지만 남자는 간신히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붙잡고 천천히 병원 쪽으로 걸었습니다. 그 짧은 거리조차 꽤 길게 느껴졌습니다. 남자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중간중간 멈춰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옆에서 지탱해줬습니다. 괜히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름도 사정도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접수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는 걸 확인한 뒤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연락처를 주지도 않았고 이름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그 일을 금세 잊었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잠깐의 선이었다고 여겼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평소처럼 출근하고 똑같은 일상을 살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틀렸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비 오는 지하철 출구에서 제가 도운 사람이 아니라 제 인생의 방향을 통째로 건드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전날 밤의 일은 꿈처럼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남자의 모습이 잠깐 떠오르긴 했지만 그저 잠깐 스쳐간 일 중 하나로 치부했습니다. 그날 역시 회사에 늦지 않게 도착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전 회의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팀장이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 구조조정 명단이 돌아다니고 있었고 제 이름이 그 안에 포함돼 있다는 소문을 들은 상태였습니다. 팀장은 제 얼굴을 잠깐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당신은 제외됐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팀장은 명단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있던 제 이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실적이 좋아진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에게 잘 보일 만한 행동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최근 몇 달간은 성과가 좋지 않아 마음을 졸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정말 아무 설명 없이 제 이름만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기쁘다기보다는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내가 모르는 어떤 이유로 결과만 바뀐 느낌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몇 달 동안 붙잡고 있던 계약건이 있었습니다. 조건도 까다롭고 상대도 완강해서 이미 반쯤 포기하고 있던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런 추가 협상 없이 진행하겠습니다라는 짧은 말만 남겼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기뻐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도무지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미리 정해놓은 각본대로 일이 흘러가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주에만 그런 일이 3번 더 있었습니다. 회의에서 제 의견이 별다른 반박 없이 채택됐고 평소 저를 탐탁지 않게 보던 상사가 갑자기 제 편을 들었습니다. 사소한 일들이었지만 하나같이 어색할 정도로 매끄러웠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회사 근처 카페에서였습니다. 점심시간 혼자 커피를 사러 갔습니다. 평소처럼 카운터에 카드를 내밀었는데 직원이 고개를 갸웃하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이미 결제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이 착각한 줄 알았습니다. 제 뒤에 있던 사람의 주문과 헷갈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분명히 제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보여줬습니다. 제 주문 내역이 맞았습니다. 누가 결제를 했는지 물었지만 직원은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냥 먼저 온 손님이 뒤에 오는 분 것까지 같이 해달라고 말하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괜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비슷한 일이 2번 더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많고 운이 좋은 날도 있는 법이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우연이 너무 자주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하나같이 제가 도움을 준 그날 이후에 시작됐다는 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애써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괜히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 지나치게 생각하면 피곤해진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명되지 않는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제 시선이 한 사람에게 멈췄습니다. 멀리서 본 뒷모습이었습니다. 짙은 색 코트를 입은 남자였습니다. 이유 없이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도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비에 젖어 있던 그날 밤 고개를 숙인 채 숨만 쉬던 남자의 실루엣과 묘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사람들이 그 남자 주변으로 몰렸습니다. 그 순간 남자가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얼굴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하철 출구 앞에 쓰러져 있던 바로 그 남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그는 제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확신에 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와줬던 그날 밤의 선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그 남자의 존재를 외면할 수 없게 됐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그 남자의 뒷모습을 본 이후로 저는 하루 종일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업무에 집중하려고 해도 자꾸만 비 오는 밤 지하철 출구 앞에 장면이 겹쳐졌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본사에서 외부 인사가 온다는 공지가 떴습니다. 전사 회의가 예정돼 있었고 임원급 이상만 참석하는 자리라고 들었습니다. 저와는 크게 상관없는 일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형식적인 행사일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회의 당일 아침 회사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로비에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유난히 많았고 경비 인력도 늘어 있었습니다. 비서로 보이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엘리베이터는 특정 층만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사러 로비를 지나가다 자연스럽게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시선은 한 사람에게 완전히 붙잡혔습니다. 그 남자는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몸에 딱 맞는 검은 정장이었고 구두는 반짝일 정도로 정갈했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고 그날 밤 보았던 남루한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분위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누군가는 메모를 하며 그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현실감 없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남자와 비 오는 밤 바닥에 쓰러져 있던 그 사람을 도저히 같은 인물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 그 사람이었습니다. 걸음걸이, 어깨의 각도,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습관까지 제가 그날 밤 무의식적으로 봐두었던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는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오다가 갑자기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피할 수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왜 멈추는지 몰라 자연스럽게 그도 멈춰 섰습니다. 그 짧은 정적 속에서 그는 저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동작 하나로
그날 밤의 모든 기억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쪽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을 만큼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고마웠습니다. 그 말은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이라는 단어 하나에 모든 상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하철 출구, 삼각김밥, 병원 앞. 그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힌 것처럼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왜 멈췄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저와 그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할 말은 다 했다는 듯 다시 몸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그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식간에 제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저 혼자였습니다. 로비의 소음이 갑자기 크게 들렸고 사람들의 발소리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도운 사람은 제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도움을 준 노숙자도 지나가다 만난 취객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인생에 아무런 예고 없이 끼어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고 이미 제 삶 어딘가를 건드리기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가 제 앞에 직접 다시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저는 계속해서 그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회의에서 제 이름이 언급될 때, 결정이 이상하게 빨리 내려질 때, 누군가 제 편을 들어줄 때마다 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면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다시 그 지하철 출구를 지나쳤습니다.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곳에서 끝난 줄 알았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의 속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밀려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좋은 일이 생기면 이유를 따지기보다 그저 운이 좋았다고 넘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들이 너무 빠르게, 너무 정확하게 제 앞에 놓이기 시작하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온 건 이직 제안이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곳이었고 조건은 지금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연봉, 직급, 업무 범위까지 제가 그동안 꿈으로만 생각했던 수준이었습니다. 처음엔 장난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제 경력과 제가 관여했던 프로젝트를 지나치게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지켜본 사람처럼 말입니다. 며칠 뒤에는 지금 회사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인사 발표가 났고 제 이름이 다시 불렸습니다. 이번에는 해고 명단이 아니라 승진자 명단이었습니다. 문제는 속도였습니다. 보통 몇 년은 걸려야 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주변에서도 수군거렸습니다. 너 뭐 했어? 라인 탄 거 아니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 스스로도 이유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업무는 점점 늘어났고 회의 테이블에서 제 자리는 조금씩 위로 이동했습니다. 이전에는 발언권조차 없던 회의에서 이제는 제 의견을 묻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났다는 사실이 가장 낯설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강요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직 제안을 거절하면 다시 생각해 보라는 연락이 왔고, 한 번 거절했던 회사에서 조건을 더 올려 다시 제안해 왔습니다. 마치 도망갈 수 없게 길을 하나씩 막아두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기회의 배후에 이상할 정도로 설명되지 않는 배려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회의 일정이 제 사정에 맞춰 바뀌었고, 결제가 유독 빠르게 떨어졌으며 제가 책임질 필요 없는 일까지 누군가 대신 정리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제 앞에 장애물을 미리 치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회사 로비에서 마주쳤던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말끔한 정장, 짧은 한마디, 그날 고마웠습니다. 그 말이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음을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저를 기억하고 있었고, 제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제 인생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상무가 저를 불렀습니다.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아직 공식 발표도 나지 않은 조직 개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 자리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제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제가 원한 적도 준비된 적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제가 그 자리를 맡을 역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상무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에서 판단한 겁니다. 그 위가 어디를 의미하는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처음으로 이 모든 기회가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제 삶을 마음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 언제든 다시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분명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비 오는 밤 아무 말 없이 쓰러져 있던 남자. 제가 아무 계산 없이 도왔던 사람.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게 쏟아지는 기회들은 제가 잘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그날의 선택에 대한 응답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이 기회들을 마냥 반길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인생은 제가 혼자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그가 직접 제 앞에 다시 나타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를 다시 만난 건 제가 일부러 피할 수 없는 자리에서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비서팀을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외부 미팅이 하나 잡혔는데 제가 꼭 참석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유는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장소는 회사 근처의 조용한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평소라면 임원급 이상이나 오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괜히 넥타이를 고쳐 매며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를 가정했습니다. 이직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제안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라운지 안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소리는 낮았고 컵이 부딪히는 소리만 간간히 들렸습니다. 그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처음 로비에서 봤을 때와 마찬가지로 주변 공기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다가오자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앉으시죠. 그 목소리는 명령도 아니고 부탁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미 정해진 순서를 알려주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그 앞에 앉았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는 제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굳이 어떤 날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비 오는 밤 지하철 출구 앞 삼각김밥과 물병. 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계산 없이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말은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가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지금까지 평가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그날 왜 멈췄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왜 도왔는지 설명하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산이 없었다는 사실 하나만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요즘 겪고 계신 일들 불편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순간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조금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보상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 침묵을 이미 예상한 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보상이 아닙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시험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일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이직 제안, 비정상적인 승진, 설명되지 않는 배려들. 그 모든 것이 우연도 행운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상황이 주어지면 변합니다. 특히 기회 앞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그는 제게 자신의 부탁을 꺼냈습니다. 단 한 번입니다. 그 부탁의 내용은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때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에 쏟아졌던 모든 기회는 제가 잘해서 받은 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아무 계산 없이 손을 내밀었던 저라는 사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는 합격과 불합격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시험지 앞에 앉아 있었고 이제 답을 써야 할 차례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정할 시간은 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시험은 시작됐고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라운지를 나서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 모든 일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호의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그날 라운지에서 돌아온 이후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입니다.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말들은 부탁이라기보다 이미 정해진 절차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부담스러웠습니다. 마치 답을 알고 있으면서 제가 스스로 결론에 도달하길 기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가 제게 무엇을 요구할지 수없이 상상했습니다. 불법적인 일일까? 누군가를 해치게 되는 걸까? 혹은 회색지대의 일을 덮어달라는 걸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떤 상상도 정확히 들어맞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런 식의 사람은 아니라고 근거 없이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만나자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결정하셨다면 내일 오후에 보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이미 선택의 절반은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할 용기가 제 안에 없다는 사실을 저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전혀 흐르지 않은 것처럼 똑같은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그는 제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계약서도 아니었고 각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몇 줄짜리 문서였습니다. 내용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그가 요청한 것은 특정 인물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제가 속한 조직과 연결된 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의 향후 거취에 제 의견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절차도 갖춰져 있었고 명분도 충분해 보였습니다. 문제는 그 선택 하나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묻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선택을 보고 싶을 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부탁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깨달았습니다. 이건 일을 잘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 하나를 어디까지 도구처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저는 즉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제 표정을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아무 계산 없이 손을 내밀었던 과거의 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탁을 거절하면 지금까지 얻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승진, 신뢰, 앞으로 열릴지도 모를 기회들. 그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충분히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그 문서의 문장들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의 얼굴이 자꾸만 겹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 인생이 다시 아래로 떨어지는 장면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결국 저는 스스로를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할 선택이다. 나는 그저 절차를 따를 뿐이다. 그 말들은 제 양심을 지키기 위한 말이 아니라 결정을 미루지 않기 위한 변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에게 연락해 결정했다고 말했을 때 그는 짧게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칭찬도 감사도 없었습니다. 마치 정답을 맞힌 학생을 조용히 체크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선택 이후 제 인생은 다시 한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과는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처음 달라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제 주변에 자연스럽게 모이던 사람들이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제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점심을 함께 먹던 동료들은 각자의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제게 직접적으로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는 건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존경도 아니고 질투도 아닌 어딘가 불편한 시선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하다고 생각했던 동료가 술자리에서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너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선택이 제 주변 사람들뿐 아니라 제 자신까지 조금씩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고민했을 선택을 이제는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혼자 집에 앉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험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한 번 선을 넘은 사람에게 다음 선을 요구하는 건 훨씬 쉬운 일이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를 다시 만난 날은 제가 그 부탁을 받아들인 지 정확히 한 달쯤 지난 뒤였습니다. 그동안 제 일상은 겉보기엔 화려해졌지만 속은 서서히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연락이 끊긴 친구들, 저를 경계하는 동료들, 그리고 거울 속에서 점점 낯설어지는 제 얼굴까지. 그는 그런 제 상태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아무런 인사도 없이 말했습니다. 이제 알려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의 집무실은 이전과 달리 불필요한 장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넓었지만 비어 있었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밖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그를 만났던 그날 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날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앞둔 날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키워온 회사의 지분을 정리하고 자신이 만든 모든 체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준비를 하던 밤이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돈도 이름도 경호도 없이 오직 한 인간으로 거리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비틀거렸고 지하철 출구 앞에 일부러 몸을 눕혔다고 했습니다. 그 밤 그를 스쳐 지나간 사람은 수십 명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으며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피했다고 했습니다. 경찰도 구급차도 부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은 괜히 엮이면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담담하게 했습니다. 마치 이미 오래전에 체념한 사람처럼 말이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냥 지나칠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제 발걸음을 그는 바닥에 누운 채로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다르구나. 제가 계산하지 않았다는 점, 사진을 찍지 않았다는 점,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점이 그에게는 분명히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유심히 봤다고 했습니다. 제가 삼각김밥 포장을 뜯으며 괜히 허둥대던 모습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누구인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에게 이름도 묻지 않았고 왜 거기 있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이 쓰러져 있었고 그게 마음에 걸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저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권력을 쥐면 변합니다.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첫 번째 응답자가 바로 저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를 도운 뒤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병원 앞까지 데려다주고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대로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돌아보지 않는 것까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모든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일들, 해고 명단에서 빠진 것, 계약이 성사된 것, 보이지 않는 도움들이 모두 그날 밤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 비로소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저를 시험했고, 지켜봤고, 밀어올렸고, 그리고 이제는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제 인생의 마지막 실험입니다. 그 말은 부담이 아니라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제가 단순히 한 사람을 도운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신념 전체에 답장을 보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짜 대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말을 마친 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을지 내려갈지 결정하세요. 그 한마디가 회의실 안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공기가 무거워진 것처럼 숨을 쉬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저 아래에서 각자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 순간 제 시간만 완전히 멈춰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남으면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거라는 건 분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돈, 권한, 자리, 그리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까지.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이 판에 남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뿐인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제 고민을 굳이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선택이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처럼 차분히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제 인생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 오는 퇴근길, 지하철 출구 앞에서 망설이던 그 몇 초 삼각김밥을 고르며 괜히 비싼 걸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던 제 모습, 그리고 그날 이후 하나씩 변해갔던 제 일상까지. 만약 그날 그를 그냥 지나쳤다면 지금 이 자리에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평범했지만 안전했던 삶, 예측 가능했던 미래를 여전히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려간다는 건 과연 가능한 선택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내려가면 지금의 자리도 얻은 기회도 쌓아온 모든 연결도 서서히 사라질 거라고 했습니다.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 말에 잠시 안도감이 들었지만 곧 이어진 말이 제 마음을 다시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평범한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는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호의가 어떻게 계산으로 바뀌는지, 한 번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지를 보아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알고도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살 수 있을지 저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의 제안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종이 몇 장에 불과했지만 그 무게는 지금까지 제가 들어본 어떤 서류보다도 무거웠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해가 뜰 때까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식어 있었고 창밖에서는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하나둘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평범한 소리가 이상하게도 가장 부러웠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각자의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 선택의 무게를
이렇게까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그때 문득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그를 도왔던 이유는 보상을 바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고 싶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사람이 있었고 제가 외면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선택도 그 연장선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망치기 위해 내려가는 것도 욕심 때문에 남는 것도 아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그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미 제 선택을 알고 있다는 듯 미소도 놀람도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남겠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이룰 수 있는 선은 제가 정하겠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제가 당신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그날 저는 선택했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길을.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의 끝에는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책임과 언젠가는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을 다시 찾았을 때 저는 이미 제 선택을 마음속에서 끝낸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기 전까지 손이 몇 번이나 멈췄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손잡이를 쥔 손바닥이 축축해질 만큼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풍경, 같은 조명, 같은 표정. 마치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이 장면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듯 차분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결정했습니까? 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보고 기다렸습니다. 그 침묵 앞에서 저는 더 이상 돌려 말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말은 생각보다 쉽게 나왔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미 연습해온 문장처럼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이 아주 잠깐 어두워졌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도운 건 아무 계산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이상할 정도로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그동안 가슴 위에 얹혀있던 무언가를 드디어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만약 그 선택이 어떤 보상이나 결과를 전제로 한 거였다면 그건 제가 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제 말을 끝까지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더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 말이 아이러니하게도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조건도 설득도 위협도 없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그 말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날 이후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먼저 회사에서 제 이름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중요한 회의에서 빠졌고 결정권이 있던 업무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몇 주 뒤 인사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형식적인 구조 조정, 형식적인 설명, 형식적인 위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직 제안은
연락 한 통 없이 끊겼습니다. 그동안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만남과 소개도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통장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생활은 다시 예전처럼 빠듯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든 걸 겪으면서 저는 한 번도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편이 조용해졌습니다. 밤에 잠을 자면 꿈을 꾸지 않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고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 이 말이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될지 계산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제 얼굴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거울 속의 저는 성공한 사람의 얼굴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제 얼굴이었습니다. 비 오는 어느 날 저는 일부러 그날 그 지하철 출구 앞을 다시 찾았습니다. 똑같은 자리, 똑같은 풍경, 똑같이 바쁜 사람들. 그곳에 서 있으니 그날의 제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지나치지 않았을 뿐이었던 그 순간의 저 말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에게서 돌아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 자신에게로 되돌아온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제 인생을 살아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의 선택으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적어도 제 기준 하나만큼은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얻은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 제가 등을 돌렸던 그 선택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시 제 인생 앞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조용히 흘렀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았던 그날 이후에도 해는 뜨고 졌고 계절은 어김없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다시 아주 평범한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일했고 월급날을 기다렸고 퇴근길엔 마트에 들러 가격표를 한 번 더 확인하며 장을 봤습니다. 예전처럼 누군가가 제 앞에서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고 제가 앉는 자리 때문에 회의 분위기가 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이상할 정도로 편안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었고 내 선택이 어떤 이해관계를 자극할지 계산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는 다시 솔직해졌고 웃음은 가볍게 나왔습니다.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원래 살던 삶은 이 정도의 온도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무심코 뉴스를 넘기다 익숙한 이름을 보게 됐습니다.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대기업 회장, 막강한 영향력, 보이지 않는 손으로 수많은 판을 움직이던 사람. 기사의 제목은 짧고 차가웠습니다. 비리 의혹, 내부 고발, 연쇄적인 수사 착수. 처음에는 그와 동명이인일 거라고 스스로를 속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사 안의 사진은 분명히 제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말끔했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늘 여유롭던 눈빛에는 초조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기사를 하나씩 읽어내려가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만들어왔던 시스템, 사람을 시험하고 걸러내고 선별하던 그 구조가 결국은 그 자신을 삼켜버렸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후련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럴 줄 알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확신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그 판에 남아 있었다면 그 몰락의 기사 속 어딘가에 제 이름도 작게나마 함께 있었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간만에 비 오는 소리를 들으며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 오는 퇴근길 지하철 출구 앞에서 쓰러져 있던 한 남자. 모든 이야기는 그곳에서 시작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도움 한 번 잘 줘서 인생이 바뀌었네. 하지만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이 지켜진 건 도움을 줬기 때문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할지를 스스로 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선택은 제 인생을 위로 끌어올려 주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무너질 선을 넘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가장 어려운 선택이었고 가장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꾼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구원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날 사람 하나를 사람으로 대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끝까지 제 선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비 오는 날이면 그 지하철 출구를 떠올립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저는 똑같이 했을 겁니다. 도왔을 것이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시 등을 돌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 덕분에 저는 지금도 제 얼굴로 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도움 한 번으로 인생이 바뀐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할지를 스스로 정했기 때문에 제 인생이 지켜졌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날 밤의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